저의 작업 모토가 뿌리는 단단하게, 가지는 유연하게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화에 있어서는 저의 주제의식이라든지 그런 거 진짜 깊이 뿌리 내리고 거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컨텐츠에 대해서는 유연했어요. 얼마든지 컨텐츠는 무엇과 만나서 확장될 수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고 스며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재밌게 계속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욕망과 존재를 표현하는 김지희 작가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지금 성북동에 위치한 뮤지엄 웨이브에서 지금 개인전을 하고 있는데요. 뮤지엄 웨이브 1주년을 기념해서 정관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4개관에서 12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된 굉장히 큰 전시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보통 그 정도면은 약간 회고전 같은 느낌인데. 특히 이번 전시 같은 경우는 제가 올 초에 좀 중국에서 대형 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K11 미술관에서 전시를 했었는데 제가 4년간 제작한 그 10m 작품을 처음 발표를 했었고 이번에 이제 국내에서 처음 발표되는 전시인데 그런 큰 작품 경우에는 걸만한 컨디션의 전시장을 찾는 것도 사실 조금은 까다로운 일인데 맞아요. 이번에 전시를 하고 나면 또 언제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 번쯤 가서 보시길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외국에서도 전시를 많이 좀 하셨잖아요. 네, 계속 해외를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건지. 초반에는 이제 아트 페어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작품을 발표를 하다가 또 굵직굵직한 전시 기회들이 중간에 오면서 그때부터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더 많이 좀 알려지고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이번 K11 같은 경우는 아드리엔 챙이라는 대표님이 하시는 대형 몰이에요. 그분이 이제 세계 100대 슈퍼 컬렉터 분이시고 뭐 워낙 유명한 분이신데 2016년에 그분이 하시는 이 디스커버리 파크라는 홍콩 이제 몰에서 전시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좀 중화권 쪽으로 좀 작품이 많이 알려지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블록버스터 개인전은 해외에서 처음으로 올 초에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 개인전도 너무 잘 이렇게 끝났었고 또 5월에는 두바이에서 샤오시를 알리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품도 전시를 하고 드로잉 쇼처럼 이제 보여드리고 작업을 많은 분들께 소개할 수 있는 좀 좋은 기회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추후 이제 중동 쪽 활동도 지금 계속 이어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이제 글로벌하게 점점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쪽에서는 어떤 부분에 좀 작가님의 그런 작업들을 가지고 좀 피드백이 오고 가고 했는지. 나라별로 좀 관심사는 조금씩 다 다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먼저 접근을 할 때 어떤 그 나라의 개인전이 잡히면 그냥 했던 그림을 이제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해서 일단 조금 공부를 하고 그거를 좀 작업에 반영을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파리 개인전 때는 이제 조선미술사, 파리 미술사를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봤어요. 그런 다음에 그 500년 미술사에서 연결점을 가진 주요 작업들을 안경 하나하나에 연결을 한 작업을 발표를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김홍도의 다무 작품을 프랑스 미술사의 어떤 근해 작품이랑 연결을 시킨다거나 우리나라의 여산초당도를 이제 배경에 그리고 안경 아래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상에서 어떤 이상형에 대한 그런 생각들, 이미지들을 이제 연결을 시킨다거나 그런 식의 작품 시리즈를 다 이제 먼저 구상을 해서 같이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보시기에는 이제 그 프랑스의 어떤 문화도 있고 또 저의 어떤 작업의 아이덴티티와 어떤 한국미술사의 어떤 장면들도 있고 그렇게 좀 재밌게 봐주실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재료적으로 제가 장지에 채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독특한 미감으로 생각해 주셔가지고 또 좋은 컬렉터님들이 이제 컬렉션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최근에 두바이 갔을 때는 그 금박에 너무 관심이 많으셨어요. 재료적으로는. 그래서 정말 순금이냐는 질문을 너무 많이 이제 듣고 너무 좋아해 주시고 두바이가 가지는 미감과 또 작품이 좀 잘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금박 작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그때는 높았었고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좀 화려한 이미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제가 디테일하고 화려하고 조금 완성도 높은 작업을 추구하다 보니까 한 번 보면 그래도 좀 잘 안 잊혀지게 그렇게 다가가니까 관객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보통 대부분 작가들 같은 경우는 한국적인 게 세계적이다 이런 걸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네. 뭐 특히 이제 전공이 동양하시니까 한지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하지만 작가님처럼 그 나라의 어떤 이런 역사라든가 이런 걸 같이 뭔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콜라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걸 생각해서 사실 작업하기는 쉽진 않거든요. 저의 작업 모토가 약간 좀 뿌리는 단단하게, 가지는 유연하게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업 원화에 있어서는 정말 저의 주제의식이라든지 그런 거 진짜 깊이 뿌리 내리고 좀 단단하게 좀 재료적으로나 뭐 내용적으로나 파고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컨텐츠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좀 유연했어요, 생각이. 그래서 얼마든지 컨텐츠는 무엇과 만나서 확장될 수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고 스며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좀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가고 있고 지금 작업이 어떤 면에서는 약간 콜라보레이션이나 이런 활동으로 진행하기가 또 좋은 방향도 있어서 재밌게 계속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작가님 얘기했던 것처럼 뿌리는 튼튼하게 네. 가지는 넓게 유연하게, 펼치는 유연하게. 그러니까 그런 양분들을 계속 이제 받아들이면서 네. 내 열매들이 계속 맺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아까 뭐 처음 작업과 지금 작업했을 때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비슷하거든요. 그런 결국은 뿌리나 줄기는 기본 큰 뼈대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가지들이 나오니까 그런 게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을 훨씬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았나. 그럼 작가님은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그림을 좀 좋아하셨는지?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요. 그냥 어렸을 때 뭔가 인지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크레파스 잡을 때부터 그냥 그림을 되게 좋아해서 가족여행을 가던 어디 가면 항상 뭐 드로잉북, 스케치북 챙기고 다니고 스케치북 던져주면 그냥 몇 시간 그냥 앉아서 그리는 그런 아이였고 어렸을 땐 좀 말이 없었어요. 되게 조용한 편이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좀 그림 그리는 거나 뭐 책 읽는 것도 되게 좋아했고 그런 걸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조용히 혼자 할 수 있는 혼자 앉아서 거, 뭔가 그런 집중할 수 있는 거.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자유화 시간에 피에로의 슬픔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린 적이 있었어요. 그게 피에로가 막 분장을 하고 그 눈물을 이제 무대에서 흘리고 있는 그림이었는데 자신의 어떤 내면을 솔직하게 이제 표현하지 못하고 이제 분장을 하고 내면의 어떤 고독을 이제 끌어안고 하는 사람들의 좀 관심 속에서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관심사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관심사, 감정에 대한 관심사, 어쨌든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것에서 저의 어떤 인물에 대한 관심사가 좀 드러났던 것 같고 저는 부모님이 좀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작가가 되는 거를. 되게 집안에 미술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고 화가를 하면은 이제 뭐 굶어 죽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특히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좀 IT 업계에 있으신 분이었고 조금 좀 미래를 약간 보실 줄 아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이 시대가 올 거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이제 손안에 컴퓨터를 다 들고 다니면서 은행도 여기 들어가고 병원도 들어가고 백화점도 들어가고 중학교 때? 네, 아버지께서 그게 90년대 아버지께서 그런 혹시 말씀하셨어요. 아버님 스티브 잡스? 근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회화는 의미가 없어질 거라고 했어요. 그거는 시대에 역행하는 전공이고 네가 미술 쪽을 하고 싶으면 이런 뭐 웹디자인이나 외부로 이제 가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서 이쪽으로 나가는 게 시대를 이제 읽는 거지. 지금 이 시대에 회화를 한다는 거, 특히 동양화를 한다고 했을 때 약간 넘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역행했네요. 그래서 아버지를 역행해서 해서 근데 제가 생각했던 미래는 오히려 이미지는 더 확장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저는 좀 먼저 들었어요. 내가 어떤 시각 이미지를 했을 때 이거에 대한 확장이 더 빠를 수 있으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생각하는 화가보다 20년 후, 30년 후 화가는 지금보다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은 작업을 하고 더 넓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시각이 달랐던 거죠. 같은 미래를 지금은 방금 놓고 15살의 김지 작가의 얘기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하는 작가가 절대 저에겐 장밋빛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되게 엄청나게 사실은 되게 실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사실은 좀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대단히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있었고 동양화를 제가 처음 이제 결정을 했을 때가 되게 기억이 많이 남는데 수목을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확 이렇게 그리려면 정말 연습을 많이 이제 해서 하는데
그 한 획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획을 긋기 전까지는 되게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하기 전엔 또 긴장을 해야 되는데 선을 그을 때는 또 굉장히 거침이 또 없어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떤 삶의 태도와도 되게 좀 그 연결이 되는 것 같고 항상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행동할 때는 좀 거침이 없어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을 그 어렸을 때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네, 때. 그래서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동양화가 일단. 그리고 되게 관념적이고 그래서 동양화를 이제 처음 접해보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대학에서도 이제 동양화를 하면서는 채색이 더 관심이 많이 갔던 게 계속 쌓아 올려지는 어떤 그 수공의 노력이라든지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작업이 완성되는 것들. 그래서 저는 원래 취향이 좀 정제되고 단단한 좀 미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우연적인 것보다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나오는 그런 작품들에 대해서 좋아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도 그런 작업으로 이어가게 됐고 또 제가 인물을 계속 그리더라고요. 대학교 갔더니 이제 뭐 수묵도 해보고 풍경화도 그려보고 뭐 이것저것 했는데 학기 말이면 항상 인물을 그리고 있고 저는 항상 내면적인 거에 관심이 있고 또 막 화려한 어떤 이미지들 이면에 있는 뭔가에 대한 관심이 또 있고 언제나 이제 작업 방향이 그렇게 가니까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고 나의 주제를 가지고 좀 뿌리를 내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인물을 그리기 시작을 했고 인물이 웃고 있는데 그 이면에 있는 감정에 좀 관심을 갖게 되어서 뭔가 웃고 있는데 웃는 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 그 느낌 그래서 포장된 미소 이런 제목의 실드 스마일 시리즈를 대학교 때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또 저는 좀 작업에 있어서 위트를 조금 좋아하는 편인데 그 안경은 좀 약간 그런 위트인 것 같아요. 안경이나 교정기는 어떤 그런 표현에 있어서 그걸 고뇌하고 어떻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겠지만 처음 봤을 때 이미지는 굉장히 밝고 화려하고 교정기 있어 막 이게 사실 재밌잖아요. 재밌고 막 안경도 이렇게 동그란 거 끼고 있고 그런데 조금 더 이제 들여다 봤을 때는 내용적으로는 뭔가 작품이 계속 이제 말을 거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 안경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나를 좀 감추고 있는 느낌이 가면 같은 안경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모호한 좀 경계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약간 재밌게. 작가님 성격도 약간 그런가요? 재밌나요? 자기를 봤을 때? 재밌지는 않아요. 재밌지는 않는데 작업에 대한 조금 그런 이제 위트에는 관심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못하는 걸 혹시 네, 작업으로 약간, 다 표현하고 싶은? 맞아요. 막 웃기진 않으니까 작업이 저도 이렇게 막 되게 웃기거나 이제 노력은 하는데 잘 노력은 하시는데. 안 웃으시더라고요. 네. 작가님 작업 보면 상당히 화려하고 느낌이 그랬는데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작품 자체도 그렇지만 좀 엉덩이가 무거운 스타일의 느낌이 좀 드는데.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작업 자체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행위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실한 편이에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도 학교가 저희는 이제 11시에 나가야 이제 되는 이제 구조였는데 저는 항상 그 시간을 주말까지 항상 그걸 채우고 방학 때도 이제 매일 나가서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융통성이 아예 없었어요. 작업을 할 때. 그냥 뭐 MT가 뭐 끝났어요. 그래서 뭐 서울역에 뭐 10시에 이제 왔으면 10시 반이 돼서 학교를 가서 30분 작업하고 나오면 되게 미련하잖아요. 그거 하자고 재료 깔고. 근데 뭔가를 하다 보면 그 짜투리 시간이 쌓이는 게 나중에 좀 무서워질 때가 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단축하고 많은 작업을 할 수 있고 거기서 생성되는 시간 동안 또 많은 확장할 수 있는 생각들을 좀 더 할 수 있고 정말 활동을 하면 할수록 이런 다양한 능력들이 되게 많이 요구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되는데 작업은 그냥 잘하고 열심히 하고 이거는 뭐 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데 또 그거 외에 또 필요한 능력들은 저도 원래 그랬던 사람이었다기보다는 계속 그것들을 이제 채우면서 좀 스스로가 만족할 때까지 좀 완성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렇다면은 작가님은 앞으로 어떤 작가로 좀 남고 싶은 건지. 제가 10대 때 작가라는 걸 좀 더 확고하게 제가 다짐을 했었어요. 15살 때였어요. 저는 그때 제가 영화들을 이제 볼 기회가 있었어요. 대작 같은 경우 유럽에. 그때 이제 생각을 했던 게 미술관의 공기가 너무 그 막 아우라가 느껴지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 작가가
죽은 지 지금 100년이 넘었는데 그분이 만든 터치를 내가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마주보고 있고 마치 그냥 작가는 막 불멸하는 직업 같고 그 숭고미에 완전히 사실 압도되었던 그 순간의 어떤 그 희열을 느끼면서 그때부터 생각을 했던 거는 작가는 좀 사후를 준비하는 사람. 내가 이번 생에서 뭐 발표를 하고 이거 되게 대단히 중요하지만 내가 100년 후에 관객을 만나는 순간이 제 마음속에 좀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내 그림이 만날 100년 후, 200년 후의 사람들. 그러려면은 제가 살아있을 때도 그 미래의 생각이 가서 항상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와 200년 후 나의 미래를 같이 생각했을 때 나는 지금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고 나의 레퍼런스를 어떻게 쌓아나가야 되고 김지희란 아티스트는 어떤 브랜드로 남아야 되는지에서 써있잖아요. 김지희라고. 저는 그래서 해외 활동에도 성을 바꾸지 않아요. 지희킴이 아니라 그냥 김지희로 계속 이렇게 쓰는 게 확고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모든 구체적인 것들은 또 살아나가고 배워가는 과정에서 좀 더 디테일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원하는 이제 또 작가로서의 목표를 향해서 계속 성실하게 열심히 활동해 나가고 싶습니다. 네, 진짜 말 그대로 작가님 말대로 한 200년 뒤가 생각난 작가를 지금 생각하면서 그 너머에 있는 작가의 얼굴 네, 이런 식으로 좀 너무 잘 그리셨어요. 첫 번째 표정 봤죠? 진짜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네, 어떠세요? 너무 잘 그리셨어요. 너무 잘 그리셨어요. 표정이 왜 그러시지? 눈빛은 살아있어요. 저랑 똑같네요. 네. 아무튼 오늘 수고 많으셨고. 너무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네. 진짜 공실 제가 4년 전 그때 처음 이제 시작하실 때 촬영하고 이렇게 너무 다시 하게 되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보다 더 많이 작가님 발전하셨고 더 많이 커졌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기대되는. 네, 2028년에 한번 또 뵙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뜨 들어가겠습니다. 잘 그렸어요. 첫 번째 나 표정 봤어.